안녕하세요. 운영궁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운영궁 사색 그 네 번째 시간 역사를 바꾼 전염병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전염병의 역사에 관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 예병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강연의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그 미생물들로 출발해서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혹시 이 사람의 생리작용에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을 일으키면 이게 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이를 전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역사를 인류와 함께 하다 보니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뭐 어떨 때는 흐름을 바꾸기도 한 이 유력한 전염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남북 아메리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마야 문명도 있고 아즈텍 문명도 있고 잉카 문명도 있는데 이 고대 문명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의학사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492년에 콜럼부스가 인도로 빨리 가려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도달한 곳이 지금 카리브해 섬나라인데요. 네, 서인도제도라고 하죠. 네. 이제 그 후에 이 콜럼부스는 4번이나 이 왕복을 하면서 이게 인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11년 지나서 1503년에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새로운 대륙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볼 때는 새로운 대륙인데 사실은 인디안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인디안들의 문명이 그 뭐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 등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 스페인 군대가 화력 좋은 무기를 들고 가서 이제 전투에서 이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전염병이 번져 나가면서 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거의 멸종하다시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총과 칼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인디언이나 인디오 입장에서는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최종 병기가 그렇게 된 셈이군요. 네, 결과만 놓고 보면 의학사적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자면 1518에서 19년 이 사이에 이 코르테즈라는 계급으로 치면 한 대령쯤 되는 사람이 이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 문명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목테주마라고 하는 왕이 나가서 반겨줬죠. 그랬는데 이 코르테즈가 이 틈을 봐서 왕을 가둬버리고 본인이 통치를 시작한 겁니다. 이 뭡니까? 이 환대한 주인을 완전히 배신한 셈이군요. 네. 근데 이게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가서 뭐 좀 이익 좀 챙겨서 보내라라고 했더니 가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이 스페인의 반역자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바에스를 보내서 해결을 좀 하라라고 했는데 이 나바에스의 군대가 도착했을 때 코르테즈는 이제 마스사우로 내려왔고요. 그 사이에 아즈텍 사람들은 다시 이 감옥에 있던 왕을 이제 돌려보내서 이 몬테주마 왕을 모시게 됩니다. 코르테즈와 나바에스의 군대는 이 팽팽한 싸움을 하다가 나바에스가 이러다가는 다 몰살당하겠다. 후위를 기약하면서 우리는 물러가자 라고 물러가면서 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남은 배를. 그랬더니 코르테즈는 이제 도망갈 방법은 없고요. 네. 다시 아즈텍 문명에 쳐들어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1차 전투에서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코르테즈는 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 병사들을 추설려서 2차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부터 전투 양상이 예상과 다르게 이 아즈텍 문명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투를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이 승리를 거둡니다. 일종의 무혈 입승이네요. 본인들 피는 안 흘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꾸로 복기를 해보니까 이 나바에스의 군대가 멕시코로 올 때 그 배 안에 이 우리 옛날 이름으로 두창, 최근에 천년두라고 하는 마마. 네, 네. 이게 유행을 해서 코르테즈의 군대하고 전투를 할 때 이 병이 전파가 되고요. 또 코르테즈의 군대가 아즈텍 문명하고 전투를 할 때 전파가 됩니다.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 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아즈텍 문명 멸망에도 이 두창, 천년두가 큰 역할을 하고 실제로 아메리카 전역에서 인디안들이 이제 이 병으로 피해를 입는데 큰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즈텍 문명이 바로 그렇게 천년두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남쪽에 있는 잉카 문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즈텍 문명 멸망 후 10여 년 지나서 1532년경에 이 피자로가 이끄는 이 스페인 군대가 잉카 문명 지역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잉카 문명의 이 당시에 왕이 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변방 시찰을 나갔는데요. 그때쯤에 이 천년두가 유행하기 시작해서 왕이 병에 걸려 죽어버립니다. 아, 이게 뭐 가장 톱이 유고 상태에 빠지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네, 혼란스럽겠군요. 왕도 죽고 전염병은 퍼져나가고 일반인들도 죽고 나라가 이제 혼란해지려고 할 때쯤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본인이 수도로 돌아와서 왕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수도를 지키고 있던 둘째 아들은 왕자리를 안 내주고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결국 또 내분이 일어난 거군요. 형이 이 싸움을 하다 죽고 둘째가 왕위에 오르는데 네. 왕위에 오른 직후에 이 피자로의 군대가 이제 수도인 쿠조코 주변으로 왔고요. 여기서 그 천년두가 워낙 널리 퍼지는 바람에 제대로 싸움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이 스페인이 잉카 문명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총이 더 중요했냐 아니면 이 바이러스에 의한 천년두가 더 중요했냐 뭐 이런 게 이제 역사의 해석에서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역사를 바꾼 전염병 하면 가장 우리가 정말 역사에 큰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이 죽은 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세 시대 우리 흔히 말하는 흑사병. 이 흑사병은 유명한데 이게 과연 흑사병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역사에 작용을 했는지 이걸 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흑사병은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가 검은색으로 바뀐다고 해서 영어로 블랙 데스라고 하고요. 피부가 검게 변한다 이거죠. 네. 죽은 사람 사체가. 네, 네. 그리고 이제 병의 원인은 이 세균이 원인인데 이 세균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찾아냅니다. 예르생이라는 학자가 흑사병의 원인은 이 세균이다 하는 걸 찾아내죠. 그럼 당시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이게 결국 병의 원인이 세균이란 건 모르고 뭔가 땅에서 나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네. 뭐 미아즈마라고 이런 네. 것들로 많이 믿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제 전염되는 병이 있다는 거는 고대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요. 한 2000년 전에 전염병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쁜 균은 공기에 있을 수도 있고 물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원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말라리아가 습지 주변에서 모기가 이 증식을 잘하니까 네, 네. 많이 유행을 해서 생겨난 이름입니다. 보인 물 같은데 모기가 알을 넣고 그게 깨어나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병을 옮겨오니까 그런 느낌을 가졌다. 약간의 이거죠. 그 경험적으로 이제 지식이 있었던 거죠. 흑사병 이게 결국 이제 중세에 어떤 영향을 준 겁니까 결정적으로? 이 중세라고 하면 이제 큰 땅을 가진 봉건 영주들 그 사람들이 그 도시 지역의 제일 이 주인이기도 했죠. 그래서 큰 땅을 가지고 농부들에게 이제 빌려줍니다. 그러면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많은 부분을 이 갖다 바치고 이제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이제 음식을 불화받는데 아무래도 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면 중하류 계층들이 피해를 더 크게 입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뭔가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때 가장 낮은 어떤 하층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농사지을 농부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땅은 가지고 있는데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이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배 타고 멀리 가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기가 오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상업이 발달하고 뭐 무역이 발달하고 뭐 식민지 개척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패스트 유행할 때 사람들이 이제 처음 보는 병이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책입니다. 데카메론은 코렌티나와 비슷하게 네. 10이란 뜻 아닙니까? 네. 그래서 패스트가 유행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보카치오가 책을 썼는데 이 패스트의 병을 피해서 이 한 곳에 모여든 피렌체로 모여든 이 3명의 남성과 7명의 여성이 10명이 하루에 한 가지씩 10번 100일 동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00가지 이야기를 풀어낸 거죠. 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 패스트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중세의 역사를 바꾼 패스트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의학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특이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이 사람이 나올 줄을 생각도 못 했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나폴레옹이 저는 군인이고 장군인 줄 알았는데 의학의 역사에서 그리고 전염병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안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두법의 보급입니다. 우리 그 지석영 선생이 도입하시고 영국의 제너 이렇게 교과서에 배웠죠. 네. 네, 이 앞서서 지금 남아메리카 문명 멸망할 때 이 천년두가 아주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적으로 이 천년두는 수시로 유행을 했는데 특히 18세기에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18세기 말에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은 게 종두법인데 에드워드 제너는 런던에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그냥 시골 가서 개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종두법이라는 훌륭한 방법을 개발했다라고 논문을 썼더니 런던에 있는 이 주류 세력들이 이게 뭐야 하고 안 받아준 겁니다. 시골 의사가 뭘 알겠냐? 왕립 뭐 학회 사람들이라든지 그런데 샀군요. 마침 이 파리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있던 나폴레옹이 그 소식을 듣고는 뭐야 우리 다 맞아. 그래서 이제 병사들한테 종두법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았고요. 지도자로서 아주 탁월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군요. 네. 이 나중에 영국에서는 이제 프랑스에서 효과 좋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렇게 보급이 잘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전투를 할 때 이 건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하면 이제 다음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음식을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구 행군을 하게 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음식 보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군대의 핵심은 병참인데. 그러면 이제 앞서간 사람들이 약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뺏어 먹게 되는데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나폴레옹이 안 되겠다. 직접 들고 가게 하자. 직접. 그래서 이제 포장하는 방법을 개발을 하는데 네네. 이게 통조림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조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세균이나 이런 거 감염되는 걸 다 막아야 되는 방법이니까 물론 당시의 통조림이 지금하고는 달랐겠지만 그때는 이게 지금처럼 어떤 알루미늄은 아니고 다른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의 그 약간 그 완전히 오염을 막지는 못해도 이 통조림 보급한 게 이 전염병 예방에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나폴레옹이 모포 소독을 했는데 모포 소독. 우리가 날이 더울 때 침구를 햇빛에 갖다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외선 때문에 이 단세포인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살균 소독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 근데 나폴레옹이 이걸 알고 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경험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 살균되는 효과가 첫 번째는 자외선이고 두 번째는 뜨거워서 죽게 됩니다. 이게 햇빛이 이제 모포에 닿으면 모포에 열기가 확 올라가게 되니까. 나폴레옹 시절에 이 발진티푸스라는 병이 유행을 했는데 이 발진티푸스는 몸에 있는 이가 매개를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도 마찬가지로 이 모포 소독을 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되니까 발진티푸스의 피해가 적었고요.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이 이집트의 문명의 흔적들이 이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나폴레옹 시절에 이집트에 전투하러 가서 다 훔쳐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정복을 가가지고 로제타 스톤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왔죠. 근데 나폴레옹이 많이 훔쳐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의사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병이 유행을 하면 건물을 하나 이렇게 인수한 다음에 거기다 의사를 남겨놨거든요. 이게 이제 유럽에서 볼 때는 거의 병원의 시초 정도가 됩니다. 근대 병원을 제도를 나폴레옹 때 오히려 그 도입을 했다. 네, 유럽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시초점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이보다 한 800에서 1000년 앞서서 이슬람 지역에 이미 병원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뭘 알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전염병 예방에는 이 네 가지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모포 소독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발진 티푸스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공헌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 발진 티푸스라는 건 또 어떤 병인가요? 이 미생물 중에 우리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이러스보다는 크고 세균보다는 작은 리케차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리케차. 네. 근데 리케차가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병이 발진티푸스인데요.
발진,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뭐 한 1, 2mm 정도 되는 물집이 잡힌다 이런 네, 이야기죠. 그런 흔적이 남게 되고요, 피부에. 그다음에 열이 나고 뭐 추위를 느끼고 뭐 이런 병인데 이게 17세기, 18세기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발진 티푸스 같은 이런 병들을 어떤 식으로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 우리나라에는 현재 발진 티푸스가 법정 전염병이긴 한데 환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리케차가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별로 없거든요. 없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로키 산맥 쪽 이런 데 가면 이제 리케차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서 예방 접종만 받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폴레옹 군대의 리케차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또 나폴레옹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병이 있더라고요. 그 나폴레옹이 본래 저 미국 쪽에 루이지애나 쪽에 프랑스 영토가 있었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중남미 쪽에도 그 서인도 제도에 프랑스 땅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또 다른 병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가 이 지역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병인가요? 네, 나폴레옹이 이제 초급 장교로 출발해서 젊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다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약간 혼란한 전국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죠. 이 1803년경인데요. 근데 나폴레옹이 1803년에 황제 자리에 오르니까 이 미국에 넓은 땅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잘 관리하려고 이 놔뒀다가는 인디안들이 또 뭐 우리 땅이 있고 남이 차지할 테니까 그래서 그 아메리카에 본부가 있는 아이티로 장군과 군대들을 여러 명 보냅니다. 이제 숫자를 늘려서 관리를 잘 하려고. 근데 문제는 IT로 가고 또 IT에서 그 머무는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이게 황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열병. 네, 네. 그 황열병 때문에 피해가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냥 땅을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땅이 갑자기 2배로 넓어지는 그런 일이 180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 합중국이라고 할 때 이것들이 결국은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군요. 예. 그 황열병이라고 할 때 황열병은 뭐 옐로우 피버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몸이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황열이고 옐로우 피버. 그다음 얼굴이 노랗게 바뀌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게 모기가 전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이 미국이 이 19세기에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려고 하니 건설 노동자를 보내기만 하면 황열병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짓고 싶어도 사람들이 가서 다 픽픽 쓰러지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면서 이 학자인 월터 리드라는 사람한테 이거 해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월터 리드가 연구진들을 이끌고 문헌 검토부터 해보니 쿠바에 살고 있는 핀레이라는 학자가 모기가 원인이다라고 발표한 논문을 찾아서 직접 쿠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핀레이한테 설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명 젊은 학자이던 라지어가 자기 몸을 바쳐서 이 밀폐된 공간 내에서 모기한테 물리는 실험을 하고요. 모기가 황열을 옮긴다는 걸 증명을 하는데 본인은 황열병 걸려 이 처자식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의학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을 했군요. 네. 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끔 있는데 지금은 이거 연구윤리 위반으로 다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기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놓는 것까지 하고 월터 리드는 귀국을 하고요. 이제 뒤를 이어서 고르가스라는 사람이 모기 박멸 운동을 벌이죠. 근데 모기 박멸 제일 좋은 방법은 물 웅덩이를 다 파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기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는 모기장을 치고 자는 거고요. 지금도 뭐 유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기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파나마 운하 건설에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또 이제 미국의 세계 패권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군요. 네, 그 후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아메리카 뭐 전역에 뭐 펼쳐지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또 황열병이라는 것들이 결국 프랑스가 나름 아메리카 대륙에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또 물러나게 만들고 또 미국이 그걸 기하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해결한 게 가장 중요했죠. 미국은 해결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같은 병을 갖고 한 제국은 물러나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강대국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또 역사적인 단초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전염병 역사에는 결국 전염병에 대항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이걸 그 도전에 전염병의 도전에 대항하는 인간의 응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반복되는 역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하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바이러스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부니까 우리가 이 자연을 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태도로는 이 모든 걸 해결하기 힘들고요. 자연의 일부니까 공생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염병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재미있게 풀어주신 예병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